네,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이틀 연속, 그리고 그간 타격이 컸었던 나스닥은 나흘 연속 오르는 상황입니다. 조연 기자와 시장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지금 긴축으로 어디 갔나 싶을 만큼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10시 반경에 12월 CPI가 나오죠.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둔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을 들뜨게 했습니다.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시총 10개 종목 중에 존슨앤존스를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고요. 또 민주식들도 덩달아 급등했습니다. 또 저희가 어제 살펴봤듯이 12월 CPI에 대한 월가 전망치는 현재 6.5%입니다. 예. 그러니까 11월 7.1%에서 또다시 하락하는 거고 이대로라면 6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모습이고요. 예. 월가의 10개 대형 은행이 하나같이 인플레이션이 둔화할 거다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큰 이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RBC 이코노믹스는 이제 에너지 가격 하락에 주목을 했는데요. 예. CPI가 6.3%까지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요. ING 역시 휘발유값 하락에 주목을 했죠. 그리고 CPI가 전반적으로 안심할 정도의 수준일 것이지만 다만 이제 근원 CPI가 좀 오를 수 있다라고 예. 했는데요. 소시에테 제네럴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근원 CPI가 0.4% 정도 오를 것이라고 봤고 도이체방크는 0.2%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원 CPI, 코어 CPI 이렇게 같이 용어가 쓰이는데 식료품과 에너지 같은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외한 물가 지수입니다. 그런 만큼 또 연준 물가 정책의 바로미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제는 이 코어 CPI, 근원 CPI를 넘어서 슈퍼 코어 CPI를 봐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슈퍼 코어 CPI가 코어 CPI의 주택 그리고 의료와 운송까지 제외한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예. 먼저 배경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지난해 연말부터 연준이 계속 핵심적으로 핵심 인플레이션을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물가지수의 변수를 제거하는 작업들을 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품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데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이를 정확히 보기 위해서는 굴지가 그 몇 가지 요소를 제외하자라는 것인데요. 예. 파월을 비롯한 연준 위원들이 좀 주목하는 것이 바로 코어 CPI에서 주택을 제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의료와 운송까지 제외하는 슈퍼 코어 CPI를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이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였는데 먼저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나온 검정선이 근원 CPI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이 근원 상품 물가 지수입니다. 예. 그리고 가장 눈에 잘 보이는 빨간 선이 주택을 제외한 근원 서비스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상품 물가는 마이너스로 그렇네요.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주택을 제외한 근원 서비스 물가는 여전히 높아서 일반 근원 CPI보다 높은 수준이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파월 의장이 최근에 한 이야기가 있죠. 인플레이션의 키는 노동시장이다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나오는 CPI가 둔화되더라도 지난주 고용 보고서에서 볼 수 있었던 만큼 일자리 수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인 만큼 아직 피봇할 때는 아니다라는 연준의 스탠스를 지켜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피봇 가능성은 사실상 낮겠지만 지금 시장의 기대를 보면 2월 FMC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다시 한번 늦춘다든지 조정할 가능성은 좀 커지는 모습입니다. 지금 뭐 예상치 나오는 거 보면은 2월에 25bp, 그러니까 베이비 스텝 전망이 많던데요. 맞습니다. 이 같은 날 11일 그러니까 어젯밤이죠. 수준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가 한 인터뷰에 응했는데 이번 FOMC에서 25bp, 50bp 모두 인상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25bp에 더 기울어져 있고 결국 데이터에 달려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참고로 지난 12월 FOMC 의사록에서는 다음 회의에서 얼마나 인상할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옵션을 모두 열어놓은 것으로 월가가 해석을 했었는데 콜린스 총재에 앞서서 메리 데일리 샌프란 연은 총재와 레피엘 보스틱 애틀란타 총재 역시 25bp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비슷한 견해를 내놓은 바 있고요. 또 리치몬드 연은 총재 역시 앞으로도 신중하게 금리 인상폭을 조정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해 보인다라고 하면서 속도 조절론에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다만 최종 금리는 5%를 조금 넘는 수준까지 올릴 것이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5bp 인상 좀 기대를 해봐도 될지 월가 전문가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월가에서도 의견은 좀 분분합니다. 골드만삭스가 25bp
50pp를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HSBC와 BNP 파리바가 50pp 인상을 점치고 있는데요. 다만 HSBC 같은 경우는 2월에 50pp를 올린 다음에 연준이 아예 금리 인상을 좀 중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시장의 전망도 볼까요? 더 낙관적입니다. 자, CME 페드워치를 보면 이게 이제 2월인데요. 2월 25bp 인상을 점치는 확률이 76%, 75%에 달하고요. 예. 그리고 3월에는 기준금리가 4.75에서 5%로 68.4%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5bp씩 2번 올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는 5%까지는 간다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 연말로 한번 가볼까요? 예. 연말로 가보면 4.25에서 4.5%가 될 거다라는 게 한 31%. 예. 그럼 4.5에서 4.75가 될 것이다가 30%입니다. 그리고 이에 반해 4.75에서 5%, 그러니까 5%에 가까운 연준은 5% 넘는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보는 사람이 15%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11월, 12월, 그러니까 연말이 되면 연준이 피봇에 나서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월가 분석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하반기 이후에 금리 인하를 점치는 모습이긴 합니다. 대략적인 예상치는 좀 염두를 해두시고 투자를 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이번 CPI 발표 이후에 오늘 밤입니다. 리치먼드 연은 총재 연설이 나오고 이번에 또 새로 투표권을 갖게 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발언들이 줄줄이 이어지는 만큼 지금 현재 물가 상황에 대한 진단을 좀 어떻게 내리는지 중요하게 보실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13일부터입니다. 금융주들을 시작으로 실적 시즌 오픈이 되죠. 그렇습니다. JP모건 체이스와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블랙록, 시티 등 대형 은행들과 델타 항공과 또 유나이티드 헬스의 실적이 나오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어닝 시즌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CPI 발표 이후에 지수가 오를 때 이를 차익 기회로 삼아서 오히려 매도 이벤트가 형성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예, 일단 오늘 밤 10시 반입니다. 미국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되는데 시장 예상치 6.5%를 기준으로 오차 범위 얼마나 되는지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조현 기자였습니다.